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유엔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비중이 인구 전체 5% 넘으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중이 5% 넘은 것이죠.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문 외국인 수가 전년보다 10.4% 역대 최대 증가율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아예 한국으로 귀화 시험을 보는 외국인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귀화 시험 합격 통지를 받고 눈물을 보이는 장면은 SNS에 유명해지기도 했죠. 이민과 외국인의 다소 배타적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현상을 맞이했을까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설령 돌아가더라도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토록 빠지게 만든 것일까요? 세계 각국을 경험한 천재 해커가 말하는 한국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영국, 미국, 프랑스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그녀의 충격적인 이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토마스, 영국 런던 출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위해 해킹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며 글로벌 무대를 누비던 제가 어떻게 태극기가 그려진 여권을 품에 안게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영국 북부의 작은 도시 요크셔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평범한 교사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4살 제가 개발한 사이버 보안 알고리즘이 영국 정부의 눈에 띄었고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습니다. 18살에는 옥스퍼드 대학에 특별 입학했고 23세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세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찾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었죠. 연간 수백만 파운드를 벌었고 런던 센트럴 파크 근처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세계 각국의 호텔 VIP 라운지가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표면 아래 제 삶은 공허했습니다. 뉴욕에서 도쿄, 시드니에서 두바이까지 저는 끊임없이 이동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능력을 원했지만 정작 저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타인에 대한 신뢰는 점점 무너졌고 인간관계는 업무적인 것에 국한되었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저는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를 워커홀릭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냥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일에 몰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진정한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런던의 주말은 특히 외로웠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컴퓨터 회로판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불빛들 사이에 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회사에서 보내준 기사님과 함께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서울의 거리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런던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에는 취객들만이 흔들거리며 걸어다닐 시간이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밝게 빛나는 간판들, 활기찬 거리,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 호텔에 체크인하고 룸서비스로 간단한 저녁을 먹은 후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볼까? 이런 충동적인 생각은 평소에 저답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절대 혼자서 밤의 낯선 거리를 걷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강남역 주변을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24시간 카페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밤 10시가 넘어 노트북을 꺼내기도 부담스러울 시간이지만 이곳에서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와이파이 속도는 제가 경험한 어느 나라보다 빨랐고 카페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고 편안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거리에는 여성들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그저 안전함이나 편리함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미래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사회,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은 도시. 첫날부터 서울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첫 주는 문화적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모든 직원들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사에게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사무실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만으로도 공간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려던 제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에밀리 씨, 우리와 함께 점심 먹어요. 팀원들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고 그렇게 시작된 단체 식사는 제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문화, 음식을 서로 나누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힌 문화였습니다. 업무 방식도 신선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서두름이 아니라 효율성과 열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팀은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그런 헌신적인 태도에 저도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의 대형 전자회사 보안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세계 여러 기업들과 협업해온 전문가였지만 한국 기업의 일하는 방식은 새로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빠른 의사결정 과정. 영국에서는 한 달이 걸릴 프로세스가 이곳에서는 일주일 만에 완료되곤 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김주영 씨는 특히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영어가 유창했고 저를 위해 통역은 물론 한국 문화 가이드 역할도 자처했습니다. 에밀리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그녀의 제안으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회식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영 씨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매까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잔을 채워주는 문화에서 특별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업무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정이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 3주 동안 어떤 걸 가장 해보고 싶어요? 주영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출장 전에는 특별히 계획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요. 제 대답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잠시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라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제 3주간의 한국 방문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주말에는 주영 씨의 제안으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명동에서 현대적인 쇼핑 문화를 체험했으며 한강공원에서는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대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 아이들이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영국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묵는 호텔 근처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판을 이해하지 못해 그저 손짓으로 주문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항상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3번째 방문했을 때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기억하시고 또 왔네요. 오늘은 이거 한번 먹어봐요라며 떡볶이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처음 맛보는 매콤한 맛에 눈물까지 나왔지만
그 순간의 따뜻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국에서의 3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이 나라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회사 팀원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서툰 한국 노래를 불렀을 때 모두가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때 주영 씨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 살면 어때요? 당신은 이미 반쯤 한국인 같은데.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소속감, 안전함,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연결감. 런던의 제 호화로운 아파트는 갑자기 너무 텅 비어 보였고 혼자 마시는 와인은 쓰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업무 외에도 주영 씨와 팀원들은 저를 위한 한국 문화 체험 일정을 만들어 주었고 주말마다 서울의 여러 명소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제가 영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3주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런던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나는 기분이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람. 난 겨우 3주 동안 여기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놓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갑자기 너무 조용하고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에 혼자 걷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찾아보다가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자 한국의 빠른 배달 서비스가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은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고 어느 날 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제 상사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 내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 그쪽에서 1년 계약으로 좀 더 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관심 있니?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소식을 들은 것처럼요. 네, 관심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제가 너무 빠르게 대답해서 상사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에밀리, 넌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들도 다 싫다더니 하필 왜 한국이야? 그들의 의문에 저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단지 제 직감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짐을 정리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하기 위해 주영 씨와 팀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돌아왔네요. 그들의 환영에 제 마음은 이미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회사에서 마련해준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년 동안 지낼 제 새로운 보금자리였죠. 아파트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가져왔습니다. 과연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소속감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경험해보자.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이해하고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도 맺어보자. 저는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이 나라에 자신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시차 적응과 새 환경에 익숙해지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곧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하는 생활. 겉으로 보기에는 런던에서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특별함은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의 놀라운 치안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강남 지역은 밤늦게도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것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특정 지역은 피해 다녔고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밤 11시에 홀로 산책을 해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정이 넘어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했으며 취객들의 방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역에서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중간중간 CCTV와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핸드폰이 없어졌더군요. 아마도 지하철이나 회사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런던이었다면 핸드폰은 영영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회사 동료 주영 씨의 도움으로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문의했더니 제 핸드폰이 이미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주워서 정직하게 맡긴 것이죠. 에밀리 씨, 한국은 분실물 찾을 확률이 높아요. 지갑을 두고 와도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주영 씨의 말에 저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이런 정직함과 신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핸드폰을 찾으러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거지?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하다니. 한국 생활에서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디지털 인프라의 발달이었습니다. 제가 IT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디지털 환경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사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간단한 송금도 여러 단계의 인증과 대기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에서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즉시 처리되었습니다. 에밀리, 이제 카드 대신 핸드폰으로 결제해봐요. 점심을 먹고 나서 주영 씨가 알려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온 기술 같았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이 필요 없는 세상, 저는 그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곧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작은 생수 한 병을 살 때도 핸드폰으로 삭하고 결제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편리함은 공공 서비스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키오스크로 번호표를 뽑아 차례를 기다리는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비슷한 일을 처리할 때 하루 종일 기다렸던 기억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국 생활 2달째 저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나라의 시스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배달 문화는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런던에서는 한정된 메뉴의 음식만 배달이 가능했고 그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거의 모든 것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 심지어 커피 한 잔도 30분 이내에 문 앞까지 배달되었죠. 오늘은 너무 바빠서 장을 볼 시간이 없네요. 이런 제 한탄에 주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트 앱으로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두고 가요. 새벽 배송이라고 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온라인 마트에서 장을 받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문 앞에 깔끔하게 놓인 식료품 상자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일상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숫자만 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했을 때 바리스타의 밝은 미소와 한국어 정말 잘하세요. 라는 격려에 저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이 나라에 더 깊이 적응해가는 과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
저는 이미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와 첨단 기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작은 눈에도 교통이 마비되곤 했는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고 주요 도로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함께 눈을 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현대적 시스템이 결합된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한국 생활 9개월째, 저는 1년 계약이 끝나가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떠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제 고민을 알아챈 듯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 제안은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나는 이곳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고 싶은 걸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은 이미 제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으로 내릴 중요한 결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이 나라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마주하게 된 한국인들의 진정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1년을 향해 가던 어느 겨울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된 미열과 오한이 점점 심해졌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체온계가 39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심한 기침이 계속되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저는 아마도 혼자서 버티며 약국에서 구입한 약으로 대충 견뎠을 겁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예약부터 진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었고 주영 씨가 항상 말하던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영 씨 미안해요.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도 안 되어 주영 씨가 제 아파트에 도착했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에밀리, 당장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저는 중증 폐렴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어려울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데스크에는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었고 응급 상황임을 알자 바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체온, 혈압, 산소 포화도를 재고 의사가 빠르게 진찰한 후 즉시 CT 촬영과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어 몇 시간 동안 기다렸을 테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저는 병실에 입원해 있었고 항생제 주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영 씨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설명을 통역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에밀리.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병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각 침대마다 최신 모니터링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친절했고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 문이 열리고 회사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 그리고 병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에밀리, 빨리 나와서 함께 일해요. 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팀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실 문이 열리더니 제가 자주 가던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에밀리 씨 아프다고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힘날 거예요. 그녀가 가져온 것은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죽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단골 손님에 불과한 외국인을 위해 직접 병문안을 오시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입원한 걸 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아주머니께 당신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말했더니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나라의 이웃 간 연결망이 얼마나 긴밀한지 실감했습니다. 입원 3일째 건강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회복 속도에 만족해 하셨고 간호사들은 제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었죠. 영국과 미국에서의 경험상 이 정도 수준의 의료 서비스는 엄청난 비용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었기에 더 비쌀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주영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 보험이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주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에요. 비싸지 않을 거예요. 퇴원 당일 정산 창구에서 받은 청구서를 보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일간의 입원, CT 촬영, 각종 검사, 약물 치료를 모두 합해도 제가 예상한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보험으로 대부분이 커버되어 제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매우 적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실수 아닌가요? 제가 의아해하자 창구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의료비가 합리적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집에서 며칠 더 쉬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번갈아가며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건물 관리인 아저씨는 매일 아침 제 문 앞에 신선한 우유를 놓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옆집 할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오셔서 이거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며 건넸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이 계속되자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주영 씨,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한가요? 특히 저 같은 외국인에게요. 주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감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편리함과 안전함에 감탄했지만 이제야 이 나라의 진정한 강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후 회사로 돌아갔을 때 모든 동료들이 박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에밀리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회사, 이 나라에서 단순한 외국인 직원이 아닌 그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팀 전체가 모여 제 쾌유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팀장님이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에밀리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축하합니다. 에밀리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잔을 들었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노래방에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영 씨의 도움으로 연습한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 발음은 서툴렀지만 모두가 함께 박수치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에서 제가 그대 내 품에 라고 부를 때 동료들이 일제히 함께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의 일체감,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경험한 모든 것들, 병원의 효율적인 시스템부터 낯선 이들의 따뜻한 보살핌까지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아니, 제가 경험한 많은 나라 중에서 이런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몇 년을 보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불과 1년 만에 진정한 커뮤니티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첨단 기술이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물질적인 풍요나 기술적 진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에서 회복한 후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주영 씨의 도움으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주말마다 한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이런 장소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첨단 기술 도시 속에서도 전통 문화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광화문 광장에서 우연히 전통 문화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화려한 전자 광고판 아래에서 펼쳐지는 고궁 수문장 교대식의 모습이 제게는 강렬한 대비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숨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여름을 맞이하면서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의 여름은 짧고 선선한 편인데 한국의 여름은 뜨겁고 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삼계탕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고 한강공원에서 밤늦게까지 피서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영 씨의 초대로 참여한 여름 캠핑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에서 처음으로 소주 한 잔을 마셨고 모두가 함께 수박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 한국에서의 투병 경험과 그 후의 문화적 탐험은 제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사회에 진정으로 속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 1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제 전문성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고 이제 한국에서의 더 긴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가 아플 때 경험한 모든 따뜻함, 그 정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영 씨와 함께 한강변을 걷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영 씨, 외국인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귀화라고 하는데 절차가 있어요. 어려운 시험도 봐야 하고요. 정말 관심 있어요?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팠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저도 그런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주영 씨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미 우리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저희가 모두 도울게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위기와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국 귀화를 결심한 후 저는 이 나라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잠시 머물다 떠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에 진정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임시 아파트에서 나와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세라는 독특한 개념을 만났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에서는 집을 빌릴 때 보증금을 크게 내고 월세를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내는 방식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임대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한강변의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전망은 마치 선물 같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한국 생활의 진짜 보금자리가 될 것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에밀리 씨, 새 집으로 이사 왔다고 해서 작은 선물 가져왔어요. 주영 씨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물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화장지, 세제, 쌀, 그리고 행주까지. 모두 새 집에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사 오는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전통이 있어요. 특히 휴지는 행운을 가져온다고 해서 꼭 선물해요. 주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이 나라의 따뜻한 풍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며 제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진정한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였습니다. 그동안 기초적인 한국어는 배웠지만 이제는 더 진지하게 공부해야 했습니다. 회사 근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매일 아침 출근 전 2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에 감탄했고 어순이 영어와 완전히 다른 한국어 문법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완전한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발표했을 때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그 순간의 기쁨은 컸습니다. 특히 반에는 저처럼 한국에 정착하려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있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요리사, 프랑스에서 온 디자이너, 캐나다에서 온 영어 교사.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이곳에 뿌리내리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한국의 명소를 방문하고 서로의 한국어 공부를 도우며 때로는 각자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왜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프랑스인 소피가 어느 모임에서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영국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늘 외로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다른 것 같아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파리에서는 이웃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매일 인사해 주세요.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게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로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제는 많은 회의를 통역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일상 대화는 대부분 한국어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영어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한국어 실력은 더욱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제가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한국어로 설명했을 때 팀장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어가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젠 통역이 필요 없겠어요. 그 말씀에 회의실 전체가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그 순간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정한 소속감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실 때, 지하철에서 길을 묻는 할머니에게 한국어로 대답해 드릴 때, 그리고 택배기사님이 제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실 때, 이런 순간들이 모여 저는 점점 이 사회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2년 차가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경험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영 씨가 저를 자신의 가족 모임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우리 집에 와서 진짜 한국 명절을 경험해 보세요. 송편도 함께 만들어요. 주영 씨의 고향인 충청도의 시골 마을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 넓은 들판과 작은 마을 집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주영 씨의 할머니 댁은 시골의 정취가 가득한 곳이었고
가족들은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에밀리 아가 잘 왔어.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할머니의 따뜻한 환영에 저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비록 언어는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미소는 모든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처음으로 송편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의 지도 아래 주영 씨와 그녀의 어머니, 고모들과 함께 반죽을 빚고 소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요령이 생겼고 결국 제법 그럴듯한 송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가 만든 송편이 제일 예쁘네. 주영 씨의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셨고 그 말에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그날 밤 넓은 마당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나눈 대화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따뜻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차례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가족들이 조상에게 예를 표하는 모습은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의 식사 자리에서는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보며 한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갓 태어난 아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진지한 주제로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가족 문화가 여기서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명절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한강공원 청소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IT 전문가로서의 제 역량을 활용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 생활 안내 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덜 경험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부터 대중교통 이용법,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앱이었습니다. 에밀리 씨의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프로젝트 리더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가 이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이 3년째 접어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의 4계절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각 계절마다 독특한 아름다움과 문화가 있었고 그것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를 걸으며 꽃놀이를 즐기고 여름에는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며 불꽃놀이를 구경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내장산을 등산하며 한국의 산 문화를 경험했고 겨울에는 강원도 스키장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계절마다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배웠습니다. 영국에서는 날씨 이야기가 그저 사교적 대화의 주제에 불과했지만 한국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생활 방식과 문화 전반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장철은 저에게 큰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11월이 되자 주영 씨의 가족들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겨울을 준비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깊은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저도 참여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담근 김치는 겨울 내내 제 식탁에 오르는 소중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에밀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김장을 함께하던 주영 씨의 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으로 느껴져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생활이 깊어가면서 저는 단순히 외부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일부로서 한국의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교육 문제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회사 동료들과 진지한 토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도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에밀리 씨 같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 고유한 관점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고, 그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가 되면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한국에 사는 영국인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영국에서 온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는 제 정체성과 소속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저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행동 양식이 제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이제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팀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한국 직원들과 외국인 직원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독특한 위치와 경험이 회사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주었고, 경영진도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씨는 이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국과 글로벌 마켓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사장님의 이런 평가는 제 직업적 자부심을 높여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고, 주말마다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요리 클래스, 독서 모임.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다양한 한국인들과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친구들의 우정에 대한 깊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친구와의 관계가 대부분 표면적이었지만,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밤새 곁에 있어주고 기쁜 일은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관계는 저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영 씨가 해준 이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국에서 찾은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혼자가 아닌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4년 차, 저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임시 거주자가 아닌 이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 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에서의 제 삶 세계를 누비던 날들,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진정한 집은 바로 이곳, 한국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주영 씨를 찾았습니다. 주영 씨, 나 귀화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고 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주영 씨의 눈이 커졌고 곧 환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정말요? 에밀리가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제가 도울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 진심을 전했고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면접 후 약 한 달 기다리던 결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난 여전히 한국을 사랑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편지를 열었습니다.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 안도,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주영 씨, 나 합격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인이 돼요. 전화기 너머로 주영 씨의 환호성이 들렸고 곧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아니, 이제 한국 이름으로 불러야 하나? 정말 축하해요. 당신은 이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한국인이었어요. 국적 취득 승인 후에는 국적 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 중 하나였습니다. 이하나라는 이름은 오랜 고민 끝에 선택했습니다. 하나가 가진 하나됨, 통합의 의미가 제가 한국에서 느낀 소속감과 맞닿아 있었고 한국의 하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어 발음으로도 부르기 쉬워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제 바람을 담았습니다. 국적 증서를 받은 후 저는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그 작은 카드가 주는 무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국적 취득을 축하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축하 인사를 해주셨고 모든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국적 취득 스토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하나 씨의 이야기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니까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이야기가 개인의 경험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고 국민이 된 경험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의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적 취득 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대한민국 여권을 처음 받았을 때였습니다.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 이름이 불리고 담당자가 건네준 네이비 블루 여권을 받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여권을 펼쳐 제 사진과 함께 이하나라고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하나 씨.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고 복도로 나와 잠시 벽에 기대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작은 책자 속에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권을 받은 그날 저녁 주영 씨와 회사 동료들, 그리고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모여 특별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이하나,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한국인이 되다니 정말 대단해요. 한국어 학원 친구인 캐나다 출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저도 언젠가 도전하고 싶은데.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면 마음을 완전히 열고 이 나라와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주영 씨 같은 좋은 친구들의 도움도 컸고요. 파티 중간에 주영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스피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국인 이하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한국인이었어요. 그녀가 아플 때 보여준 인내심, 어려운 시험을 준비할 때의 열정,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영 씨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달았습니다. 영국에서의 성공과 명성도 좋았지만 그 어떤 성취도 이렇게 진정한 소속감과 연결됨의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제 한국 여권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책자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증명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제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더 이상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복잡한 절차 없이 한국인과 동일하게 대우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확고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화 후 첫 명절에는 주영 씨 가족의 초대로 다시 한번 그들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하나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민으로서였죠. 하나야,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주영 씨의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귀화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업무차 싱가포르에 가게 되었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외국인 줄에 서서 기다렸지만
이제는 내국인 줄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여권 주세요. 출입국 심사관의 말에 저는 한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하고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본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하나 씨, 좋은 여행 되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의 대한민국 국민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나라, 제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주영 씨가 손을 흔들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어서 와. 집에 온 것을 환영해.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곳이 나의 진정한 집이다. 5년 전 우연히 밟은 이 땅이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된 곳.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 선물을 가슴 깊이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하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팀 책임자로 승진했고 외국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로서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했을 때 입국 심사관은 제 외모와 말투 그리고 여권의 불일치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영국인 같은데 한국 여권을 들고 있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여기까지가 런던의 IT 천재 에밀리 토마스가 한국인 이하나로 거듭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런 이야기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남아 한국인이 되기를 선택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만들어온 따뜻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해외 감동 사연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